내일 아침 신문을 미리 만나보는 미리 보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월드뉴스를 한 발 먼저 소개해드리는 특별한 코너인데요.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헤드라인은 미 사모대출 불안 확산, 블랙스폰서 투자금 5.6조 원 이탈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에 다시 한번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까지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대출 부실이 불거지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데다 여기에 투자금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사모대출 시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대출 시장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사 블랙스톤이 자사 사모대출 펀드에서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에 나섰습니다. 전체 지분의 7.9%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을 100% 충족시켜준 겁니다. 무리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블록스톤의 CEO는 사모대출 시장은 건강하다며 새로운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일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사모대출 펀드는 특성상 AI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데요. 최근 AI 버블론 등 AI가 야기한 변동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자들이 여기서 발을 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크레드에서는 지난 분기 순유출액이 1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인 사모대출 운용회사들이 그 틈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사모대출 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지난해에만 1,650억 달러 넘는 자금이 유입됐을 정도로 덩치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시장은 은행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데요. 은행권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대적으로 부채 부담이 있는 기업들에도 자금이 공급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자칫 기업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 상황입니다. 월가 거물들의 발언도 심상치 않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CEO는 사모대출 시장을 두고 바퀴벌레라는 다소 격한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대출 부실 여파에 블루아울 같은 사모대출 업체는 물론 대형 사모펀드사인 블랙스톤까지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블루아울의 주가의 경우 올해 들어 무려 30% 넘게 하락했고요. 블랙스톤도 같은 기간 2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프리마켓에서도 블랙스톤은 1%대,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시진핑, 미국과 친구 되는 게 역사의 계시, 트럼프 방중합 유화 메시지라는 헤드라인을 가진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중국 양회 관련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오늘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저녁 개막식에 참석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소통의 필요성이 재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오랜 우방국인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미중이 친구가 되는 것은 역사적인 계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은 채널의 소통을 강화해서 협력해 더 힘쓸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선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이에 대해 러우 대변인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이란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란의 주권과 안보, 영토 보존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중국은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는 내수 확대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대대적으로 증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판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침체돼 있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14기 4차 회의를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중장기 경제 정책인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 정협 개막에 이어 내일은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는데요. 여기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과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고요. 이란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그래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매일경제였습니다.